이번 주 한 주 예측을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 정도 올라가서 한 37% 정도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부정 여론은 여전히 60% 육박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뭐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면 30% 지지율이면요, 과거에 탄핵 대선 치렀을 때 홍준표 시장이 24% 얻었던 그 지지율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치렀던 것과 비슷한 건데 뭐 총선 치르나 마나죠 사실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겨서도 안 되죠. 이렇게 당을 엉망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도 만약에 총선에서 이긴다, 그럼 대한민국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니죠.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까요? 저는 뭐 천지개벽이라는 게 안 일어나진 않으니까 제가 뭐 100%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 바뀔 수가 없죠. 갑자기 바뀌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진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조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3대7 사회가 되는 거죠. 3대7. 3대7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30%,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30%. 이게요, 그 2016년도의 총선 지지율을 보시면요, 당시에 제가 그 비례대표 그때 3당 체제로 치렀거든요. 되게 유의미한 자료지만은 2016년도 4월 기준입니다. 당시라고 하면은 탄핵 한 8개월 전이고요. 새누리당이 완전히 이제 죽 써가지고 이때 그 총선에서 졌을 때의 비례대표 결과인데, 새누리당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이죠, 33%였습니다. 33%. 이거 지금 여론조사랑 똑같아요. 33%. 당시에 국민의당이 2등을 합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 녹색당. 국민의당이 26.7%였습니다. 26.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5.5%. 그 둘을 합치면은 야당이 52%. 52%를 야당이었고요. 그래서 정의당까지 합치면은 60%입니다. 정의당이 7%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도 2016년도가 지금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대안책이 나와 있을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33.5%예요. 33.5%.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그냥 딱 고착화된. 이게 이제 탄핵 대선 때는 24%까지 10%가 더 빠진 거고, 저는 지금도 총선 치르면은 국민의힘은 33% 얻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을 안 찍겠다는 사람들은 2016년도 기준으로는 25.5%, 26.7%, 7.2% 싹 다 더하면은 60%. 아마 이렇게 총선 치를 거거든요. 6대3으로. 6대3, 7대3 총선이 또 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2016년도와의 차이는 그거죠. 그때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래도 한 번 좀 국민들이 기대를 걸어볼 당이 나왔다 보니까 이 당을 2등으로 만들었습니다. 2등. 넘버 2. 새누리당 1등, 국민의당 2등, 민주당 3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국민의당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죠. 뭔가 좀 될 집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뭐 오늘 양양자 의원 한국에 희망한다는데, 양양자는 안철수가 아니죠. 이렇게 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뭐 금태섭 의원하고 오늘 류호정 의원도 거 간다는데, 아무리 양양자, 류호정, 금태섭 셋을 합쳐도 안철수가 안 되죠. 저도 지지해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저는 당시에는 국민의당 정도면은 지지할 법했다고 봐요. 근데 뭐 양양자, 금태섭, 류호정은 아무리 0 더하기 0은 0을 100번 더해도 0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의당처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때 당시 정의당이 7%인데 뭐 정의당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이 26%나 되는 이 국민의당의 지분이 다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체제 하에서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정청래도 자르고 이해찬도 잘랐어요. 그래서 3등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나 받은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재명 체제죠. 이재명 체제. 오늘 이재명 대표 1주년이라고 해서 오늘 특집 기사들이 많이 나갔던데 다 부정적입니다. 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경향 한겨레까지 뭐 개딸들 있겠죠. 개딸들 잘했다 잘했다 하는 개딸들. 조국 수호랑 개딸들 빼고는 없어요. 잘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민주당이 25% 못 받을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저는 정상적인 3당이 하나 나오면은, 뭐 3당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대안 세력이 하나 나오면은 저는 한 40%는 받을 것 같은데 1등으로 40%. 왜 민주당이 10%는 빼야 될 것 같거든요. 15% 정도 개딸들. 그럼 거의 한 36%에서 40%에 육박한 그 지지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주 예측이 아니라 거의 총선 예측을 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그런 세력이 나올 수 있을까? 과거에 국민의당처럼 안철수, 돌풍. 근데 그때도 뭐 돌풍도 아니에요. 안철수가 당시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그 국민통합위원장 하는 김한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만들었다가 그 안에서 완전히 개판 5분전으로 싸움 나죠. 그래서 안철수도 이미지에 완전한 내상을 입고 그 민주당의 구세력들 박주선, 뭐 김동철, 박지원 이런 사람들 손잡고 만든 게 국민의당이거든요. 국민의당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안철수가 인기 좋을 때도 아니었고, 뭐 그때 그렇게 국민들이 뭐 엄청 새롭다 엄청 신선하다라고 느끼지도 않았던 당입니다. 그냥 호남의 구세력, 거기다 안철수,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죠. 5959님은 이제 3당 세력들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비례대표 1등을 해야죠. 1등 정당이 나오면 저는 중간에 흡수되지 않고 끝까지 버틸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 모델이 아마 2004년도에 했던 열린우리당 모델일 겁니다. 열린우리당이 3번 달고 1등을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1당이 돼서 세력교체를 이뤘죠. 근데 그게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100% 장담할 수는 없는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이 나와서 하는 3당은 새롭지가 않죠.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도 기존 정치인들한테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을 새롭다고 저도 여기지가 않고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새롭다라는 것이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뭐 새로운 선택이라는 말을 쓴다는데 그분은 전혀 새롭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리 명칭을 새로운 선택이라고 해도 전혀 새롭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당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얘기하자면은 아이폰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이폰은 새롭지 않았습니까?